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이제 집중 분석으로 실제 탄핵 심판의 대부분을 다 쓰고 있는 헌법연구관 TF에 대해서 이제 집중 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제 재판관 8명은 이제 배우입니다. 배우가 연기를 하려면 이제 대본을 써줘야 되잖아요. 대본 쓰는 사람은 이제 헌법 연구관들입니다. 이분들이 모든 쟁점을 쫙 정리를 해주고, 그리고 이제 판례나 또 외국의 예까지 정리해서 보고서를 써주는 거예요. 대본을 다 써준단 말이죠. 이거를 이제 재판관들이 한번 쑥 훑어보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. 문영배가. 주심 재판관도 마찬가지예요. 그 나중에 실제 판결문 초안도 실제는 원래는 주심 재판관이 쓴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연구관들이 판결문 초안도 씁니다. 그래서 이제 대본을 실제 헌재에서 아주 중요한 대본을 쓰는 게 헌법 연구관 TF다. 이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이제 몇 명 정도 있냐? 일단 이제 헌법 연구관이 몇 명인가? 이거부터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. 헌법 연구관은 2022년 기준으로 한 70여 명이 됩니다. 그 중에 진짜 연구관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연구관으로 이제 근무하는 게 한 60명. 나머지는 이제 법원의 판사들도 파견 나오고, 그 다음에 검사들도 나옵니다. 2022년 기준 검사 4명, 법원의 판사 10여 명, 그 다음에 자체 헌재에서 임용된 연구관 60여 명. 그래서 이제 한 70여 명이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연구관들이. 연구관들은 이제 특정직 공무원입니다. 옛날에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판사, 검사국의 대우를 같이 하기 위해서 특정직 1급부터 3급까지 공무원 1, 2, 3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, 보통은 이제 재판관은 장관급이죠. 재판관이 장관급이에요. 재판관 밑에 이제 3명의 연구관이 전속으로 붙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전속조. 이거는 전속부. 3명씩. 우리 대법관 밑에 판사들이 몇 명씩 붙는 것처럼 현재 재판관 밑에도 3명씩 연구관들이 전속부로 붙고요. 그리고 이제 공동조라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자유권부, 재산권부, 사회권부 이런 식으로 자유권이 침해됐다. 이런 걸 공동으로 연구하는, 또는 이제 재산권이 침해됐다. 공동으로 연구하는 이런 이제 공동부와 그 다음에 전속부로 나눠진다. 근데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별도로 이제 TF, 이거는 이제 태스크포스, 별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이 있으면 별도로 이제 연구관들을 뽑아서 그 사건을 담당시키는 이게 헌법연구관 TF입니다.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한 20명 정도 TF가 구성됐다. 근데 이번에 실제는 20명 넘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현재 한 10여 명 정도 TF가 구성되어 있다. 이런 데 보도입니다. 정확한 숫자는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20명이 맞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더 구성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현재 구성된 거는 10여 명이다.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, 문제는 이런 이제 연구관들이 상당히 좌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TF는 문영배가 구성이기 때문에 더 좌편향되어 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이게 문제예요. 원래 연구관들이요, 주로 가는 게 헌법 박사학위 받고 이제 대학 교수가 안 되거나 이런 박사학위자들이 많고요. 혹가다가 이제 민변이나 좀 이게 좌파 변호사들도 좀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연구관이 좌파가 많을까? 아무래도 이제 헌법을 하다 보면 뭐 자유가 어쩌고 하다 보면 이게 원래 역사학이나 헌법에 좌파가 좀 많기는 많아요. 다른 법보다. 원래 이제 뛰어난 우파 쪽의 법률가들은 민법 이런 데 많아요. 민법. 그러니까 민사판례 연구회나 민법이 진짜 법이거든요. 그런데 헌법은 정치잖아요.
헌법은 정치예요. 그러니까 근데 이거 좀 좌파 성향이 원래 이제 이거 역사나 헌법 쪽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좌파들이 헌법 쪽이 좀 많아요. 우파는 민법 쪽이 많고요.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근데 문제는 정년이 60으로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연구원을 뽑을 때가요. 지금 이게 주축은 유남석입니다. 이게 중요해요. 유남석 헌법재판소장. 이 사람 때 가장 지금 뽑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. 재판소장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 뽑거든요. 유남석은 누구냐? 유남석은 이제 유일하게 최근에 5년 동안 임기를 다 마친. 왜 그전에는 이게 전부 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이제 저희 법무부의 민주에 같이 있어요. 저희 사무실에 헌법재판소장 했던 이진성 이분이 같이 있어요. 근데 옛날에 뭐 박한창 옛날에는 이게 거의 다 임기가 짧게 1년씩 거의 뭐 1년씩 짧게 했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뭐 권한대행 뭐 이종석 권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 이런 식으로 권한대행이나 임기가 짧았어요. 유일하게 문재인 5년 동안 제대로 헌법재판소장을 한 사람이 유남석인데요. 유남석. 이 자는 57년생인데 전라도 목포입니다. 목포구 연소는 제가 알기로 13기예요. 13기. 근데 문재인이가 인도네시아 가서 급하게 전자결제로 소장 지명을 했거든요. 유남석이가. 근데 중요한 게 우리법연구회라고 아예 인정합니다. 본인이 인정한다고 우리법연구회 유남석 본인이 인정을 해요.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소장 완전히 5년 이상 한 사람은 유남석이다. 최근에는. 이때 우리법연구회나 좌파성의 연구원을 대거 채용합니다. 70명 중에. 그렇게 정확하게 보면 알 거예요. 나머지 소장들에게 거의 임기 뭐 1년 남짓 또는 대행 뭐 이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원 저도 아는 사람이 한 3-4명 돼요. 근데 다 물어봐도 그 헌법이 원래 좌파성이 강한 사람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지금 탄핵 소추인단의 가장 핵심은 누구냐? 지금 탄핵 소추인단의 그 정청래 팀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은 김진한입니다. 법무부의 그 한결의 김진한. 이 자도 그 헌법연구원 출신이에요. 이 자는 꼭 그 정청래하고 옆자리에 4명이 앉아 있잖아요. 탄핵자 꼭 앉아 있는 게 김진한인데 연구원 출신이에요. 실제 우파는 드뭅니다. 우리 쪽에 뭐 배보윤 이제 변호사가 우리 대통령 변호인인데 이거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그 배보윤 이분들이 알 거예요. 실제 좌파가 압도적입니다. 그러니까 배보윤 연구하는 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힘들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그 70여 명 연구원 중에 이번에 TF를 뽑는다. 누가 뽑을까요? 문영배가 뽑죠. 문영배가 기사를 보면 2023년에 연구원 인사도 지금 합니다. 권한대행도 헌법연구원 인사권이 있다. 이런 자기가 막 수석부터 뽑아요. 그럼 기사 나 있어요. 문영배가 많이 연구원도 바꿨지만 이번에 TF는 10여 명이다. 그러면 이게 문영배가 구성한다 이 말이죠. 소장이니까. 그러니까 원래 연구관들이 좌파성이 많은데 그중에도 골수좌파 10여 명으로 헌법연구원 TF를 구성한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든 각본을 대본을 쓰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이거 써가지고 재판관들한테 한번 쑥 보여주지만 재판관들이 그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일을 제기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. 그러면 그대로 재판이 되는 아마 이제 송달부터 일괄 기일 지정, 그 다음에 뭐 기피 신청, 정개선의 기각, 모든 정점마다 대본을 쓴 거는 헌법연구원 TF고 거기에 임명을 완전히 한 거는 문영배다. 그리고 뿌리 깊이 가보면 유남석, 문재인 5년 동안 그때 대거 많이 채용됐다. 이게 팩트입니다. 팩트예요. 그러니까 이번에 8차 변론 끝나고요. 8차 변론 끝나고 이제
뭐랬냐? 문영배가요. 문영배가 이제 그 8차 변론 끝나고 이런 게 발언을 해버리가 이게 논란이 되잖아요. 아니 그냥 완전히 스스로에게 그 꼭두각시다 이렇게 그 발표한 것처럼 엄청난 게 파문이 일고 있잖아요. 8차 변론 끝나고 문영배가 뭐랬냐? 이게 딱 보여주면서 서류를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. 이거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.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없습니다. 이런 거예요. 이야, 이게 참 이게 문영배가 청기를 누설했네.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이다. 대본을 딱 보여준 거야. 이거는 이게 그 제가 쓰는 게 아니고 TF에서 10여 명 작성해서 이 대본에 대해서 8명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는 거지 제가 이게 덧붙여 하는 게 없습니다. 이러는 거예요.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? 근데요, 이거요, 문영배가 다 뒤에서 이게 조정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게 TF 10명을 누가 구성하느냐? 소장이 구성하죠. 소장이. 문영배가 이게 구성한 겁니다. 근데 책임을 그거 떠넘기는 거예요. 거기에 그 TF에서 근데 다 써온 거, 자료 같은 거, 이거를 이게 8명이 재판관 중에 갑자기 누가 나서서 제동 거는 게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쉽진 않다.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다 이게 그 각본이 있다. 이 말이죠.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. 실제 그 판결문도. 그래서 정신을 이게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최종 파면이다 아니다 이거는 정신 연구관들이 우리 재판관들이 그 이제 뭐 정신 좀 차리니까 할 거예요. 실제 그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나 뭐 저는 김복형, 그다음에 조한창, 그리고 이제 김영도 재판관들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. 진행이나 이 과정의 불법은 TF에서 다 만들고 올리고 문영배나 주도했지만요.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그 파면한다 안 한다 탄핵 인용 기각 여기까지 이게 그 휘둘리면 안 됩니다. 우리 내분의 재판관들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런 이제 그 TF의 대본에 그다음에 그 우리 법의 독주에 절대 그 휘둘려서는 안 되고 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. 왜? 이제 국민의힘도 정치해야 되면 얼마 전에 뭐 탄핵 기각이 0%라도 지금 20%라고 보도까지 났잖아요. 계속 올라갈 겁니다. 지금 이제 그 탄핵 기각 여론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 탄핵 기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저는 탄핵 기각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을 아직은 믿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문영배 우리법 재판관들이나 이자들이 골수 좌파들로 구성된 연구원 TF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 되고요. 명색이 장관급 재판소 재판관이라면요. 이런 이제 그 TF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. 안 된다. 이렇게 제가 엄중하게 경고하고요. 지금 우리 그 헌법재판소 내부에 연구관들 중에 좌파들이 너무 많은 거. 재판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왜 유남석 때부터 이게 그 지금 실제 또 좌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뛰어나는 게 법학자들을 자유파는 게 전부 민법이 제일 중요하거든. 우리나라 사건들이 90%가 민사예요. 한 7, 80%는 민사예요. 그 다음에 형사고요. 헌법재판 몇 개 안 되니까. 원초적으로 그 기울어진 학회 자체가 운동장인데 그중에 특히 유남석 문영배에서 골수좌파들이 TF를 구성하고 있다.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고요. TF의 정체를 똑바로 봐야 되고 그 재판관들이 중심을 잡고 우리 그 특히 자유파 내분의 재판관들이 중심을 잡고 그 TF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이제 그 서서히 헌법재판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. TF 각본대로 이게 끝났어야 돼요. 근데 이 각본이 틀어진 거야. 그러면서 이게 20일 날 한덕수, 그 다음에 그 홍장원, 그리고 이제 조지호 정인이 채택되는데 이거 20일은 말도 안 되죠. 10시에 형사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은 둘 다 참여해야 되죠. 구속, 취소, 재판 등에 참여해야 되고 10시에 직귀현 부장 10시에 그 다음에 2시인데 그럼 이게 변호인이 다 겹치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. 현재는 날짜를 25일로 변경해야 된다. 그거 아마 월요일로 결정할 거예요. 저는 변경 안 하면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어떻게 재판을 겹쳐요.
TF의 각본에는 뭐 이게 20일 끝내고 됐을지 몰라도 그런데 휘둘려서는 안 되고 재판은 이제부터 제대로 이게 더 공정하게 진행돼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70여 명의 헌법재판 연구관들의 그 정책 그리고 이게 주로 뽑은 게 유남석 소장이다. 그 다음에 이번에 TF 구성은 이게 문영배가 인사권이나 모든 걸 이게 주도하고 있다. 이걸 제가 밝혀드리고요. 앞으로 우리 자유파 재판관들은 절대 이런 TF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.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